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단종과 그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수양대군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 조카인 단종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왕자, 과연 금성대군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금성대군의 본관은 전주, 이름은 이유입니다. 그는 1426년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과 소원왕후 심씨 사이에서 6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세종에게는 문종, 세조, 안평대군 등 쟁쟁한 아들들이 많았는데 금성대군 역시 그중 한 명이었죠. 어린 시절 그는 태종의 후궁이었던 의빈권 씨의 손에서 자라났는데 훗날 자신이 직접 의빈을 모시고 싶어 할 정도로 그 효심이 극진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종대왕은 특히 이 6째 아들 금성대군을 각별히 총애했습니다. 실록을 보면 세종이 병을 다스리기 위해 궁을 비울 때 금성대군의 집을 자주 찾았고 심지어는 장기간 머물기 위해 그의 집을 수리하도록 명령했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세자였던 문종과 어린 단종 역시 금성대군의 집을 자주 방문하며 긴밀한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금성대군은 단순히 왕자로서의 품위만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예와 기술에도 능해 형인 수양대군과 함께 화포 제작의 감독을 맡기도 했습니다. 당시 화포 기술은 화살이 200보도 채 나가지 못하던 수준이었으나 금성대군이 감독을 맡은 뒤로는 무려 1,000보가 넘게 날아갈 정도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능하고 촉망받던 금성대군의 운명은 아버지 세종과 형 문종이 세상을 떠나고 어린 조카 단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비극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1453년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자 금성대군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다른 형제들이 수양대군의 편에 서서 권세를 누릴 때 그는 홀로 형의 행위를 반대하며 조카 단종을 보호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는 곧 죽음을 불사한 도전이었습니다. 수양대군에게 금성대군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금성대군이 무사들과 결탁해 반역을 꾀한다는 혐의를 씌워 상령으로 유배를 보냈고 이후 경기도 광주로 배소를 옮겼습니다. 왕의 동생이자 왕자였던 그가 졸지에 유배객 신세가 된 것이죠. 성산문과 박팽년 등 사육신의 단종 복위 운동이 실패하면서 금성대군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세조는 이 사건을 빌미로 금성대군을 더 먼 곳인 경상도 순흥으로 이배시켰습니다. 당시 도호부가 있을 정도로 큰 고을이었지만 한양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외진 곳이었습니다. 조카를 향한 그리움과 형에 대한 분노를 안고 내려간 유배지 순흥. 하지만 금성대군은 그곳에서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곳에서 조선 역사를 뒤흔들 또 다른 반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순흥으로 유배된 금성대군은 그곳에서 생의 마지막이 될 가장 뜨거운 불꽃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당시 순흥은 도호부가 설치되어 있을 만큼 경상도에서 손꼽히는 큰 고을이었고 단종이 유배되어 있던 강원도 영월과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조카가 겪고 있을 고통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금성대군은 이곳에서 순흥부사 이보음과 손을 잡게 됩니다. 이보음은 본래 문종과 가까웠던 인물로 금성대군의 기계와 단종을 향한 충심에 감화되어 거사에 동참하기로 결심합니다. 두 사람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흥의 군사와 향리들을 모으고 경상도 전역의 선비들에게 경문을 돌려 단종 복위를 위한 이병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사를 앞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금성대군과 이보음이 비밀리에 모의하던 내용이 벽장 속에 숨어있던 한 관노에 의해 발각된 것입니다. 이 관노는 즉시 한양으로 달려가 세조에게 이 사실을 밀고했고 금성대군의 거대한 꿈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조의 분노는 잔혹했습니다. 그는 즉시 군대를 보내 금성대군을 체포하고 순흥 지역에 피해 숙청을 명령했습니다. 이를 역사는 정축지변이라 부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금성대군과 이보음은 물론 거사에 가담했던 수많은 선비와 무고한 순흥 백성들이 무참히 학살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순흥을 가로지르는 죽개천이 온통 핏물로 변해 십리바까지 흘러갔으며
핏물이 멈춘 마을은 오늘날까지도 피끝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수능도호부는 완전히 해체되어 인근 고을로 찢겨나갔고 수능은 영모의 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폐허가 되었습니다. 1457년 10월 21일 마침내 금성대군에게 사약이 내려집니다. 그의 나이 불과 31살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금성대군의 기계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금부도사가 세조가 있는 서쪽 한양을 향해 절을 하라고 요구하자 그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단종이 계신 북쪽 영월을 향해 통곡하며 4번 절을 올린 뒤 담담히 사약을 마셨습니다. 내 임금은 오직 영월에 계신다는 그의 마지막 외침은 조선 왕실의 가장 고결한 충절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의 처형은 결국 단종의 죽음을 재촉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조정의 대신들은 단종 역시 처단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상소했고 결국 어린 단종 또한 영월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거사는 실패했지만 금성대군이 보여준 불굴의 충절은 후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금성대군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뒤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지워져야 했습니다. 반역자의 낙인이 찍힌 왕자의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고 그의 자손들은 종친록에서 삭제된 채 관노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금성대군의 적장남 이맹한과 손자 이연장은 청주의 관노가 되었고 서자 이동 역시 충주의 관노로 보내져 험난한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금성대군이 세상을 떠난 지 약 60여 년이 흐른 중종시대에 이르러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1519년 금성대군의 증손자인 이이가 대궐 문 앞에서 집자리를 깔고 3개월 동안이나 조상의 억울함을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감동한 중종은 금성대군의 자손들을 노비 신분에서 해방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비록 가문은 몰락했으나 끝까지 정의를 지키려 했던 조상을 향한 자부심은 후손들에게 깊이 각인되었고 이는 현대에 이르러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주인공 이수혁 병장이 자신의 조상을 자랑스러워하는 장면으로 오마주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명예회복은 숙종시대에 완성되었습니다. 1691년 사육신이 복권되면서 금성대군의 관작도 복구되었고 정조시대에는 단종을 위해 충성을 바친 신하들을 기리는 어정배식록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영조는 그에게 정민이라는 시호를 내려 그의 굳건한 충절을 국가적으로 공인했습니다. 금성대군이 죽음으로 지키고자 했던 땅, 수능 역시 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정축지변으로 폐허가 되었던 수능은 사건 발생 200여 년 만인 숙종 시절에 다시 도읍으로 복설되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전설이 전해지는데 수능이 폐부될 당시 스스로 말라 죽었던 은행나무인 압각수가 수능부의 부활과 함께 다시 새 가지를 뻗으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지역 백성들은 이 나무를 충신수라 부르며 금성대군의 넋이 돌아왔음을 기뻐했습니다. 오늘날 경상북도 영주시 수능면에는 그의 흔적을 기리는 금성단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금성대군이 사약을 받고 피를 흘린 혈흔이 묻은 돌을 발견한 주민들이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제단은 독특하게 한자 품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중앙 뒤쪽에는 금성대군을, 앞쪽 동쪽에는 이보음을, 서쪽에는 함께 희생된 선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이면 이곳에서 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재앙이 엄숙하게 거행됩니다. 서울 구파발의 금성당이나 고치령의 신령각 등에서는 지금도 그를 영험한 신으로 모시며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성대군은 세종의 아들들 중 수양대군의 편에 서서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 임금은 영월에 계신다는 마지막 외침과 함께 북쪽을 향해 절을 올리며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눈앞의 권력과 영원한 의리 중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통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금성대군의 이야기는 6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화려한 왕자의 살보다 조카와의 신의를 택했던 그 고결한 뒷모습이야말로 조선 왕조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유산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가장 시린 역사 속에서 불꽃처럼 살다간 금성대군의 일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